자, 모듈 만들기인데 우리가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로 짜다 보면 index.js에다가 계속 소스가 쫙 늘어나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모듈화를 시켜요, 소스를. 그래서 그 모듈화 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 모듈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이제 utils.js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모듈은 일반적인 펑션 모듈이 있고 클래스 모듈이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컨스트럭터도 제공이 되는 거고, 생성자. 그냥 펑션 같은 경우는 그냥 익스포트만 되는 건데, 일단 일반적인 그냥 모듈 하나 만들어 볼게요. utils.js라고. utils.js가 하는 기능은 제가 임의로 정했어요. 그 오픈 그래프 스크래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카톡 같은 데다가 URL을 보내면 이미지랑 타이틀이 이렇게 나오죠. 그 부분을 처리해주는 그 라이브러리랑, 그 다음에 아모아 라이브러리, 그리고 해시맵. 자바에서는 해시맵이 그냥 제공이 됐지만 얘는 해시맵을 설치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일단 깔아가지고 utils.js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npm install 해시맵부터, 해시맵, 그 다음에 crypto.js, 아모아 모듈, 그리고 오픈 그래프 스크래퍼라고, 오픈 그래프 스크래퍼, 요거를 일단 3개만 설치를 해볼게요. 이제 여기 해시맵이랑 오픈 그래프 스크래퍼랑 크립토.js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utils.js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그냥 util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해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모듈 만들 게 별로 없으니까 utils.js라고 해서 만들고, 자, 일단 모듈을 올려야 되겠죠. 자, const 여기다가 이제 모듈을 올릴 때 뭐 바로 올리는 사람도 있고 LET로 올리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만들 거는 변하지 않는 거죠. 모듈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 그래서 파이널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콘스탄트로. 그래서 OGS 먼저 올려볼게요. require, 아까 설치한 이름하고 똑같아요. 오픈 그래프 스크래퍼. 자, 이렇게 하고, 자, 콘스트 생략 가능하죠. 그 다음에 해시맵, require 해시맵. 여기다 모듈 이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크립토, 아모아 모듈. 크립토는 crypto-js였죠. crypto-js. 그 다음에 우리가 SHA-256으로 단방향 암호화는 SHA-256으로 우리가 하는 거 했었죠. MySQL에서 패스워드라는 함수를 안 쓰고 SHA-256으로 하는 방식도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자, SHA-256은 crypto.js 라이브러리 속에 별도의 서브 라이브러리로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모듈이 다 올라왔어요. 외부 라이브러리를 올린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나갈 것은 모듈이라는 그 예약어가 있고 export 이렇게 해서 되는데, 그럼 얘가 익스포트 되는 거예요. 요 괄호 사이가 익스포트 되는데, 클래스 형태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가 클래스라고 쓰시면 돼. 그냥 클래스가 아닐 때는 이렇게 하고. 클래스는 어떤 느낌이에요? 각각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실행할 때마다 new 해가지고 쓰겠다 하는 거는 클래스로 만들면 좋고, 그렇지 않고 유틸리티성 클래스 같은 경우는 다 스테이틱이잖아요. 스테이틱은 그냥 이렇게 만들면 돼요. 언제 우리가 new 해서 써야 되죠? 스레드 세이프하게 만들 때. 다른 프로세스나 다른 스레드가 나한테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스테이틱한 거는 메소드를 동시에 둘이서 콜했을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문제가 되죠. 그럴 때는 이제 클래스로 만들면 되고요. 자, 먼저 우리가 OGS라는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OGS 뭐 info 이런 식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URL을 받을 거고요. URL을 받으면 콜백을 줘야 되죠. 얘도 별도 프로세스가 네트워크를 타는 거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의 정보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 OGS라는 건. 이건 뭘 갖고 오는 거냐면, 우리가 이런 것도 소스를 보면
엘리먼트 쪽에 소스를 보면 이 헤더 부분에 보면 이렇게 OG라고 붙어 있는 거 있죠. OG라고 붙어 있는 것들이 지금 오픈 그래프 스크래퍼인데 타이틀은 요거, 타입은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카톡에다가 이 URL을 때리면 얘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갖고 올 거고, 그걸 하는 펑션이에요. 그래서 리턴을 할 거고요. OGS, 지금 OGS 우리가 올렸죠. 이 모듈을 이용해서 할 건데, OGS에다가 형태는 URL에 URL 이런 식으로 주면 돼요. 보통 제이슨을 많이 쓰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에러, 첫 번째가 에러예요. 첫 번째 인자가 항상 콜백은. 그래서 에러가 났을 때는 뒷부분 결과가 없을 거니까 에러가 먼저 우선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 리절트 이렇게 해서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얘가 OG가 처리가 되고 나면 그 사이트 들어가서 HTML을 파싱한 다음에 나한테 이 콜백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콜백을 받은 거를 내가 그대로 리턴할 거야. 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나 만들게요. 아까 FS 테스트라고 만들었는데, 요번에는 테스트 아래에다가 util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게요. utils test.js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utils 얘를 쓸 거기 때문에 얘도 이제 모듈이죠. 얘도 모듈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require 해가지고 받아오면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이 utils라는 JS 요걸 쓸 수 있잖아. 예, 그래서 const utils 일부러 s를 붙인 거예요. 그 노드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건 util 있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 올려볼까? const util 비교하려고 require util, 이거는 노드 JS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자, 얘는 어디 있어요? 지금 나는 어디 있지? 테스트 폴더 안에 있죠. 그러면은 utils는 어디 있어요? 바로 프로젝트 폴더 바로 아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주면 돼? 점점 줘야 되겠죠? 위에 있다. 하나 위에 utils .js인데 .js는 생략 가능하니까 이렇게까지만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모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let으로 할게요. let URL 하나 잡을게요. URL 뭐 잡을까? https naver.com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실제로 utils에 OGS info라고 아까 했었죠. 여기다가 URL만 주면 돼요. URL만 주면 내가 콜백을 받을 거예요. 콜백 형태는 뭐였어요? ERR과 리턴 결과, 그래서 에러와 결과, 그리고 두 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얘가 처리되고 나면 내가 OGS info를 불렀죠, utils에. 그럼 얘가 실행되겠죠. 여기 URL은 내가 네이버 줬고, 펑션 자리는 뭘 줬어요? 이 함수 요만큼을 준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 함수 자체가 파라미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수가 온 거고, 함수 내용이 온 거고, 그래서 이걸 실행한 다음에, OGS 실행한 다음에 내가 이 함수를 다시 불러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불렀지만 얘는 나를 다시 불러주는 개념. 그게 콜백 함수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함수로 다시 내가 갖고 오는 거죠. 결과를. 찍어만 볼게요. util.log ret. 자, err ret 다 찍어볼게요. 혹시 에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utils 테스트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테스트에 utils 테스트. 자, 이렇게 했더니 스펠링 틀렸네요. 얘 찾지 못한다고 나왔죠. 이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조금 시간이 걸리고, 네이버 URL로 간 거예요. 갔다 온 거야, 이미. 가가지고 디스크립션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요걸 그냥 화면에다 그리면 되는 거예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타이틀을 뿌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슬랙에다가 그러면은 네이버닷컴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한번 보내볼게요. https 네이버 보내면 얘는 OGS를 안 타네. 근데 카톡으로 탔네요. 조금 걸리네. 그래서 이 타이틀이 온 거고, 그죠? 이미지도 온 거고, 여기 디스크립션도 온 거죠. 좀 전에 요 디스크립션, 네이버 메인에서 어쩌고저쩌고, 그죠? 요걸 가져다가 얘들은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앱들은. 재밌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암호화 암복화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암호화 함수는 인크립트라고 제가 정할 거고요. 자, 뭘 암호화할 건데 이 암호화하고자 하는 값 데이터가 될 거고, 암호화할 때 키가 있어야 되죠. 열쇠.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받아 가지고 암호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얘는 크립토 AES 양방향 암호화기 때문에 AES, 그 다음에 단방향 암호화는 SHA,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크립트 할 거고, 데이터에 키 이렇게 주면 돼요. 근데 키가 지금 안 줄 수도 있잖아. 키는 프로젝트에 정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키를 하나 잡을게요. const 인크립트 키라고 제가 하나 잡을게요. 이렇게. 우리가 자바에서는 컨스탄트면은 전부 대문자로 썼는데,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에서는 노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카멜 케이스로 많이 써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렇게 대문자 H라고 쓴 거 있죠. 이렇게 대문자를 쓴 거는 보통 클래스를 제가 많이 쓰고요. new 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소문자로 보통 써요. 일단 이 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라고 만드냐면 노드 뷰 뭐 아무거나 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솔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할 때 이 키를 모르면 절대 복호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는 어떻게 돼요? 보관을 잘 해야겠죠. 막 노출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만 쓸 거야. 그래서 이 키가 안 들어왔을 때는 뭘 주면 돼요? 이 키를 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키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특정한 키로 내가 암호화하고 싶으면 키를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암호화된 값을 16진수로 바꿔야 돼요. 어떤 데이터화 하려면. 암호화되면 이제 막 이상한 바이너리 같이 깨지는 캐릭터들이 생기니까, 그걸 16진수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0부터 A, B, C, D, E, F까지만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캐릭터들만 나오기 때문에 URL에다가 쓰든 뭘 하든 깨지지가 않죠.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테스트에서 인크립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지는 됐고, 뒤에 거 실행 안 시키려면 리턴 때려 해버리면 되고요. 임의로 그냥 리턴 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링 하나 잡읍시다. let으로 str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할까? node.js라고 이 값을 한번 암호화 시켜 볼게요. 그럼 utils에 encrypt str을 키는 뭘로 할까요? 키는 주지 말고 해봅시다. 자, 얘를 한번 찍어 볼게요. encrypt는 이렇게 했다. 여기 우리가 클래스일 때는 콤마를 안 찍지만 얘는 제이슨 형태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이슨을 익스포트 한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이슨은 한 개 콤마 한 개 콤마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래서 콤마를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이제스트라는 게 지금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이제스트 안 시키고 그냥 투스트링을 해봅시다. 얘는 그냥 해서 나오나 봐요. 지금 제가 크립토만 써와가지고 조금 다른데, 얘는 그냥 스트링으로 그냥 리턴 해볼게요. 뭐가 나오는지. 얘는 다이제스트를 제공 안 하네요. 그래서 인크립트 했더니 요렇게 값이 나왔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요거를 하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두 개를 해보면 두 개가 똑같이 안 나오네요. 매번 조금씩 다르게 꺾네요. 얘는 AES는. 왜냐면 똑같은 값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키가 유추가 되겠죠. 내가 뭐가 이걸로 암호화 된다는 거 알면 계속 때려보는 거지. 키를 넣어가지고 때려보면 답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키를 한번 줘볼게요. 여기다 AAA라고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완전 다른 값이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키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자, 요 암호화된 거를 우리가 디크립트 한번 해봅시다. 요거를 ENC라고 빼고, 자, 이렇게 하면 ENC가 되겠죠. 이 ENC를 디크립트 한번 해봅시다. 디크립트. 자, 얘도 키가 필요하겠죠. 어떤 열쇠로 복호할 건데 암호를 풀 거야 라고 했을 때 키를 줄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AS로 쓸 거니까 똑같이 쓰고, 얘는 대신에 인크립트가 아니고 디크립트가 되겠죠. 디크립트. 그 다음에 toString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디크립트 어떻게 되나. 자, 그래서 여기서는 디크립트 DEC라고 해볼게요. DEC는 찍고 let DEC는 utils.decrypt 디크립트를 ENC를 이제 암호화한 걸 복구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했더니 ENC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뭘 줬죠? Node.js를 줬는데 왜 이상한 값이 나왔어? 이거는 캐릭터 셋이 안 맞는 거죠. 딱 보면 헥사로 바뀌어 있는 거 나왔죠. 제가 아까 다이제스트를 16기수로 줬는데 얘는 없다고 나왔잖아. 다이제스트. 그러니까 항상 다이제스트를 부르거든. 우리가 암호하고 나면은 깨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이제스트까지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6진수로 바꿨으니까 우린 다시 뭘로 바꿔야 돼요? UTF-8로 바꿔야 되죠. 우리가 쓰는 캐릭터 셋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toString을 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그 인코딩 타입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UTF-8로 한번 해볼까요? UTF-8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했더니 지금 이쪽에서 UTF-8이라는 거는 없는 캐릭터라고 나온 것 같죠? 자, 인코더 또는 헥사인데 내가 인코더를 줬잖아 지금 UTF-8이라고. UTF-8 줬더니 이제 이쪽에서 에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toString 해가지고 제공하고 있는 거 UTF-8이 아닌 것 같아. 크립토 얘가 제공하고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인크립트 하는데 UTF-8로 이렇게 하면 잘 나왔죠. 그러니까 크립토가 쓰는 UTF-8로 인코딩 타입을 준 거야. 자, 그래서 해보니까 암호화 되면 이 값이고 복호화 되니까 이 값이다. 이거는 양방향 암호화라 그래요. 복호화가 될 수 있는 거. 자, 이번엔 단방향 암호화 한번 해봅시다. 단방향 암호화. 단방향 암호화는 뭘로 한다고요? SHA-256으로. 자,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MySQL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MySQL이랑 우리랑 똑같은 값을 주는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SHA, 이제 인크립트를 할 건데 얘는 디크립트가 없죠. 단방향이니까. 인크립트 SHA2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256을. 옛날에 1이었는데 1이 암호화가 좀 부실해요. 지금 보안에,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도 2로 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특히 패스워드 같은 거, 그죠? 그런 거는 복구가 되지 않는 것들은 2로 해야 되고요. 얘 똑같이 데이터와 키 받을게요. 그런 다음에 얘는 조금 처리를 해봅시다. 보통 모듈 만들 때 그냥 막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만들면 데이터가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에러 나겠죠. 널 포인트 에러. 자, 그런 것 때문에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return 널 이런 걸 해라. 또는 뭐 이렇게 에러가 되겠죠. 에러를 through 에러 해가지고 에러를 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키가 있거나 없으면 이 키로 해라. 자, 이렇게 해서 키도 따로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지금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막 만들었지만 요번 지금 만드는 펑션은 좀 제대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try catch를 걸어줘야 돼. 왜냐면 익셉션이 나면 어떻게 됐었어요? 아까 에러 났을 때 어땠어요? 프로세스가 죽어버렸죠. 그럼 서버가 떨어지는 거예요. 서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는 죽이면 안 되잖아. 에러가 나도. 그래서 트라이 캐치를 이렇게 쏴주는 거야. 항상.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 자체는 죽지 않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리턴, 여기서 리턴 해볼게요. 크립토 할게요. toString. 일단 toString으로만 한번 불러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좀 길죠. 얘는 단방향 암호하다 보니까 좀 길게 바뀌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제대로 됐는지를 테스트하려면 MySQL에서 테스트하면 되거든요. MySQL에서 우리가 똑같이 한번, 옛날에 우리가 select 패스워드라는 걸 썼잖아요. 우리가 유저 암호화할 때 여기다가 이제 아까 네이버를 했나? 우리가 지금 Node.js 요 값이죠. Node.js 요거를 했을 때는 요렇게 값이 나있어요. 에스테리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MySQL의 암호화 방식은 특징이 그 첫 번째 자리가 에스테리크로 돼 있어요. 자, 요거를 SHA2로 할 건데 제가 여기 해놨거든요. SH2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Node.js. 그 다음에 이 키는 아까 뭐였어요? 노드 view 요거였죠? 키로 해서. 자, 요 세 개가 나왔어요. A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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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CC1F. 자, 마지막 게 같죠? 세 번째 게 같아요. 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키를 안 줬을 때예요. 키를 안 주고 SHA256으로 한 거고, 키를 안 준 거랑 키를 준 거랑 다르죠? 자, 길이는 아마 같을 거예요. 왜냐면은 암호화가 복잡하게 되니까. 이거랑 키를 안 준 거, 키를 준 거, 그 다음에 Node.js가 한 거. 자, Node.js가 한 거랑 MySQL 한 거랑 어때요? 똑같죠? 이게 같아지는 거죠. 이게 같아져야 정상인 거예요. 얘는 참 편하게 돼 있네요. 크립토보다는 훨씬 편하네. 그냥 펑션 호출하고 toString만 불러보면 다 되네요. 뭐 이제 키를 똑같은 걸 줘야지 같은 값이 나오니까 다른 값을 한번 줘볼게요. 다른 값을 줬더니 완전 다른 값이 나왔죠. 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헥사죠, 얘도. 자, 16진수로 이렇게 하는 게 관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길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유저 패스워드, 유저 가입시킬 때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인서트 인투 할 때 패스워드 하면 안 되고 SHA2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그래야지 오라클로 나중에 마이그레이션 하든 몽고DB로 가든 뭐가 됐든 똑같은 내가 암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원들이 암호를 바꾸지 않아도, 갱신하지 않아도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암호를. 그래서 이 콩캣을 쓴 거는 더하기 연산자 아시죠? 네. 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만들면 해시맵 쓰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해시맵은 특별할 게 없어요. 내가 make map이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key value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면, 해시맵은 클래스 모듈이에요. 그래서 const map은 new hash map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런 다음에 맵 쓰는 거 간단해요. 우리는 put get이었잖아, 자바에서는. 여기서는 set get이에요. set get. put 대신에 set만 쓰면 되는 거예요. key valu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콘솔 하나 찍어 볼게요. 임시로 맵에 get key 하면은 이 밸류 값이 나와야겠죠. 그렇게 하고 return은 맵을 리턴 해볼게요. 그래서 make map 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얘도 여기서 리턴 때리고요. 그래서 utils에 make map key는 name value는 home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 거고요. 그럼 얘는 맵이죠. 자, 똑같은 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map.get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홍 똑같은 게 나왔죠. 그래서 맵이 생겨진 거예요. 자, 맵은 뭐 쉬워서 따로 설명할 것도 없고 유틸로 만들 것도 없어요. 그냥 new 해가지고 해시맵 쓰면 되는 거예요. 해시맵 require 해놓고. 자, 이렇게 해서 모드를 만들어 봤고요. 요번에는 클래스 모드를 하나 만들 건데, 클래스 모드는 우리가 필요한 걸 가지고 만드는 MySQL 가지고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블루보드 먼저 깔고 우리가 풀.js 얘는 클래스 모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 그러냐면 얘는 싱글톤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만 생성돼야 돼. 풀 관리해 주는 놈이 있으니까. 그래서 블루보드 먼저 깔고요. 블루보드 까는 동안에 풀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뉴 파일에서 풀. 얘는 뭐를 관리해 줄 거냐면 커넥션 풀을 관리해 줄 거예요. DB에다가 커넥션 풀을.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MySQL과 util promise 요 세 개를 쓰네요. 그래서 요 세 개를 가져다가 쓸 건데, 여기 보시면 MySQL 자체를
프로미스 파이 한 거예요. 프로미스 파이는 뭐냐면은 뭐뭐.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npm의 블루버드 600만이에요. 아까 10만 단위여서 600만. 자, 모든 개발자가 다 쓴다고 보시면 되죠. 그만큼 블루버드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블루버드는 MySQL 뿐만 아니라 파일 시스템, 물론 파일 시스템은 싱크랑 싱크 다 돼 있으니까 뭐 필요 없지만, MySQL 뿐만 아니라 뭐 몽고DB든 아니면 네트워크 처리라든지 HTTP 처리라든지 모든 거에서 대엔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나 본데, 여기 블루버드 여기 있네요. 자, 블루버드 홈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블루버드. 자, 인스톨은 했어요. require 해가지고 프로미스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 자, 바는 ES5 구조로 나와 있고, 자, ES6에서는 import 이렇게 써도 돼요. 써도 되고, 똑같은 말이죠. import나 require나. 그 다음에 여기서 가이드 한번 볼게요. Y 프로미스 이거 한번 볼까요? 왜 프로미스를 써야 되느냐? 자, 파일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까 한 거 똑같죠? 여기 트라이 캐치만 추가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짰던 거랑 똑같은데 리드 파일 어싱크라고 해가지고 den을 쓰니까 여러분들이 den의 그 장점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den 하니까 요거 끝나면 처리해라 이 뜻이에요. 어싱크지만 내가 싱크처럼 쓸 수가 있죠. 100% 싱크는 아니지만 어쨌든 얘가 끝나야지 내가 요걸 실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den 했더니 파일.json을 읽었어요. 그거를 뭘 한다고? json.parse 하세요. 그죠? 그럼 파싱된 결과가 여기 들어오는 거죠. 파일을 읽어서 json 파싱 한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den. 좀 편하죠? 안 그러면 펑션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den의 위력 아시겠나요? 예. 그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캐치라는 것도 우리가 원래 트라이 캐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는 바로 den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요 점 캐치 이렇게 썼죠. 편하죠. 그러면은 den 하다가 막 이렇게 이거 하다가 중간에 어디선 에러가 나면 바로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트라이 캐치도 따로 안 해도 되죠. 이렇게 트라이 캐치 지저분하잖아. 지저분한데 이렇게 캐치라는 걸 쓸 수 있으니까 바로 편한 거죠. 이래서 프로미스를 쓴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우리가 일단 만들어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걸 이제 MySQL을 프로미스 파이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den을 쓸 수 있게 만든 거야. 강제로.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오든 상관없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별도 프로세스로 실행하는 것들은 다 이쪽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ySQL 라이브러리 아래에 커넥션이라는 거 있었죠? 우리가 아까 MySQL 썼었잖아. MySQL DB 테스트 했을 때 요 커넥션을 만들어서 커넥트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요 커넥션 객체도 프로미스 파이 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풀도 프로미스 파이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역 변수를 하나 잡았어요. db info는 바뀌지 않은 거니까 const로 db info라고 하나 잡았고, 그 다음에 이쪽 실제로 처리하는 부분 가져와 볼게요. 자, 모듈 익스포트 하는데 얘는 클래스예요. 자, 얘는 왜 싱글톤으로 가야 되냐면 지금 커넥션 풀을 관리하잖아. 커넥션 풀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한두 개를 만들어요. 보통 2개 정도 만드는데 디폴트가 제가 여기 보면 커넥션 리밋이라고 되어 있죠. 5개까지만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보통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쓰고 막 85개 이렇게씩 써요. 근데 우리가 지금 85개씩 써버리면 혹시 이제 풀이 날 수도 있죠. 세션 초과가 나올 수 있잖아. 우리가 지금 하나의 DB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개발할 때는 이렇게 작게 잡고 써요. 이제 실환경에서는 좀 크게 잡고 쓰고. 그 다음에 커넥션을 기다리지 말라.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새로 만들어라는 뜻이죠. 커넥션이 부족하면. 이 커넥션 풀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DB랑 연결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A 커넥션, B 커넥션, C 커넥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3번 쿼리를 동시에 날리면 커넥션이 3개 생기죠. 아까 같이 쿼리를 3개씩 생기면. 그런 다음에 이 3개는 0.5초씩 걸려요. 한번 맺을 때마다. 제초에. 자, 그런 다음에 다 세고 A가 끝났어. A 끝났으면 이 커넥션 어떻게 할까요? 클로즈 해버리는 게 아니고 메모리에 남겨놔요. 남겨놨다가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다음번 요청을 했을 때는 요 A라는 커넥션을 재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쓰고 나면 이제 또 쉬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지면 한 5개 정도면 웬만한 테스트는 다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제가 오라고 걸어놓은 거고, 조금 키우셔도 되고, 이렇게 커넥션을 재사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커넥션 맺을 때마다 0.5초씩 걸리던 시간이 없어지겠죠. 그 시간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웹소켓 했지만 웹소켓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DB랑. 그러다 보니까 커넥션 맺는 그런 물리적인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는 new 했을 때 실행되는 놈이에요. 자, new 했을 때 DB 인포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네요. 안 주면 요 값으로. 다른 DB를 물고 싶으면 내가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풀은 MySQL create 풀 해가지고 이 풀을 하나 만드네요.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멤버 변수 이렇게 풀이라고 안 잡았죠. 이렇게 선언 안 했잖아. 선언 안 해도 돼요. 클래스에서는. 선언 자체를 할 수도 없어. 이렇게 되면 에러 나요. 제이슨이 아니니까 콤마 찍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냥 dis.pull 하면 그때 이 변수가 하나 생성돼요. 멤버 변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만들어서 getter setter 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개념이. 그리고 .pull 하면은 pull 하면은 바로 얘가 리턴이 되겠죠. 접근도 돼요. 퍼블릭하게. 그 다음에 create pull 했고요. 요 데이터베이스 인포, 요 정보로 풀링을 해라. 디폴트는 아마 일 거예요. 최소가. 그럼 2개 했다가 모자라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다가 5개까지 만들면 그 다음부터 안 만드는 거. 자, 그 다음에 connect라는 게 있는데, 자, 풀에서 커넥션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아까 블루보드 보셨죠? 뒤에 어싱크 붙은 거. 요 뒤에 then 할 수도 있죠. then 써도 되는 거예요. 자, then 쓰는데 then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바로 disposer라는 걸 썼는데, disposer라는 건 뭐냐면 이 커넥션을 지금 만들었죠. 여기까지가 커넥션을 만드는 거예요. 풀에서 커넥션 하나 꺼내오는 거야. 꺼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겠죠. 리턴 하겠죠. 리턴하고 막 다 썼어, 커넥션. 그러니까 다 쓰고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이 프로세스가 빠져버리겠죠. 프로세스가 실행이 끝났으니까. 끝나고 나면 그때 이 디스포저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 커넥션을 쓰는 프로세스가 종료가 됐을 때 뭐가 실행된다고요? 디스포저가 실행된다고. 그러면 언제? 커넥션을 다 쓰고 커넥션을 닫아야 될 시점이겠죠. 실제로는. 그때 내가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따로 클로즈를 안 해도. 아까 같이 우리가 클로즈 어디다 할까 막 고민했었잖아. MySQL 짰을 때. 되게 불편했는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MySQL 테스트에서 보세요. 클로즈 여기다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얘 에러 나면은 얘 못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럼 여기다 넣을까? 안 돼요. 그럼 얘 못하니까. 이거 어쩔 것 같아.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몇백만이 받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 동안. 자, 그래서 내가 저절로 릴리즈를 해줘요. 얘는 클로즈가 아니고 릴리즈다. 왜? 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왜냐면 재사용해야 되니까. 클로즈 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릴리즈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내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빈 공간에서 휴게소에서 쉬고 있다가, 휴게실에서. 또 누가 이제 불러. 커넥션 필요하다고 부르면 얘를 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속 돌아갈 거예요. 그 다음에 end라는 건 뭐냐면 이 커넥션 풀 있죠. 풀은 메모리에 올라가 있겠죠. 맵 형태든 리스트 형태든 올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풀, 메모리에 있는 풀을 모두 해지하는 거예요. 이걸 해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5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계속 5개의 세션이 맺어져 있겠죠. 그래서 예, 해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건 애플리케이션에만 쓰고 웹 서버 같은 경우는 서버가 죽을 때 이걸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 해줘도 저절로 닫힌다. GC가 돌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끝나기 때문에 메인 프로세스가. 자, 이렇게 해서 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깥쪽에서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서 커넥션이 아니고 커넥션은 요 풀.커넥트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예. 그 블루버드 써가지고 이제 풀이랑 블루버드 써가지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MySQL 테스트 요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 말고 우리가 MySQL 테스트 2라고 하나 더 만들어 볼까? 테스트 아래에다가 MySQL 테스트 2.js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얘는 뭐가 필요하죠? 블루버드는 여기 있으니까 갖고 와 볼게요. 자, 이걸 다 가져와서
필요 없는 거 없애버릴게요. 자, 그래서 util은 그냥 남겨놓고 MySQL 자체는 필요가 없겠죠. 자, 이 util하고 블루버드 두 개 올렸어요. 자, 올려놓고, 자, 간단한 거 하나 해볼게요. 간단한 거. 실제로 이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익숙지 않고 아직 노드.js에 익숙지 않은데 지금 이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쿼리 어싱크를 붙여야지 뭐를 쓸 수 있다고요? then을 쓸 수가 있다고. 근데 여기서는 then을 안 쓰고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콜백을. 같은 거죠, 이건. 자, 이건 좀 복잡하고. 쿼리 두 개를 실행하는 건데 하나만 실행하는 거 먼저 해봅시다. 하나만 실행하는 거. 그럼 요걸 주석 처리해가지고 자, 일단 해볼게요. 자, SQL1이 필요한데 SQL1은 뭐냐면 우리가 콘스트를 하나 잡을게요. SQL1은 자, write니까 업데이트 해볼게요. 업데이트 유저 set last login equal now 해가지고 here id는 유저 1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SQL1 하나 잡아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MySQL test2 모드 테스트에 MySQL test2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풀이 없네요. 풀 안 올렸네. 자, 이렇게 바깥에서 제공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보통 올리고요. 저는 분리해요. 이렇게 내가 만든 것들은. 그 다음에 얘는 클래스죠. 클래스면 대문자로 이렇게 쓰고 저는 제 습관이에요. 그냥. 자, 현재는 테스트 폴더니까 하나 위에 풀.js니까 js 빼고 자, 요거죠. 자, 얘는 클래스니까 뭘 해야 돼요? new 해야 되죠. 클래스니까 new 컨스트럭터 해야지 처음에 이제 이 풀을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new를 한번 해줘야 돼요. 자, new를 콘스트 아래에서 한번 해줄게요. 자, 풀은 new 풀. 자, 디폴트 DB로 풀 하나 만드세요 한 다음에 그 풀에 커넥트를 쓰는 거죠. 자, 했어요. SQL1을 했더니 한 개가 적용이 됐네요. 한 개가 적용됐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왜 프로세스가 종료가 안 됐죠? 풀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언제 끝나면 돼? 여기서 한번 죽여볼게요. 풀.end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볼게요. 아직 노드모는 안 쓴 이유가 아시겠죠? 노드모는 항상 떠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더니 end of 풀까지 탔어요. end of 풀은 내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짤 때는 end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이 풀이라는 프로세스가 계속 살아있죠. 얘는 메모리에 떠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죽지를 않는 거예요. 자, 요번에 두 개를 얘 한 다음에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죠. 네, 이렇게 처리하는데 자, then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쿼리 어싱크 요 부분을 통째로 갖고 옵시다. 통째로 갖고 와서 얘는 주석 처리하고요. 좀 번거로운 것들은 좀 읽기 편하게 하려고. 자, SQL1을 줬죠. SQL1 끝났어요. then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then 했을 때 얘도 함수로 받을 거예요. 왜냐면 결과를 받아야 되니까. ERR과 결과 이걸 받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then 했을 때 이 결과를 바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console.log라고 찍어도 되고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RET가 then은 참 에러를 안 줘요. 왜 에러를 안 주죠? 캐치가 있었잖아. 캐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순서가 지금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니까 잘 처리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then 하면 항상 결과가, 이 RET가 결과가 무조건 넘어온다. 그럼 이 결과를 찍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한 줄로. 여기다가 console.log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console.log에다가 찍히게 되는 거죠. 이 결과가. 그래서 effective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좀 편하죠. 그런 다음에 뭘 하면 돼? 마지막에. then full.end 해버리면 되죠. 여기서 바로 이렇게 full.end 이게 먹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지 말고 에러 날 것 같은데. 네, 에러 나죠. 풀이 undefined 있다고. 이 풀은 내가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게 하려면은 풀은 여기서 종료해줘도 돼요. 왜냐면 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요 두 개가. 그래서 요게 정석인데 제가 그냥 임의로 한번 해본 거고, 정확하게 여기서 다 끝나고 나서 풀을 딱 실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요게 결과도 또 받을 거 아니야. 그죠? 결과로 날라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풀점 엔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풀을 요렇게 닫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되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캐치가 있잖아요. 캐치 그죠? 캐치 ERR을 받을 건데, 자, 이렇게 에러가 근데 안 나니까 에러 강제로 내볼게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겠죠. 쿼리가 잘못됐으니까. 자, 에러를 났어요. 에러 무지하게 많네. ERR 요 부분이 탄 거죠. 그래서 에러가 나면 무조건 이쪽으로 넘어온다. 자, 이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세스 안 죽었죠? 풀이 엔터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된 안에 있으면 얘는 안 탈 수 있으니까. 안 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죠. 이렇게 편하게 하려면 요 쿼리.된 이렇게 요거 한 다음에 then catch 이렇게 편하게 코딩해 주는 게 관례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해볼게요.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실행할 건데, 지금은 하나 실행하고 하나 실행했잖아요. 그럴 때는 콜백 안에 주든지 then 안에 주든지 하면 되고. 이거 주석 처리하고요.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프로미스를 사용해서 할 건데, 풀을 커넥션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커넥션을 가지고 이제 뭘 처리할 건데, 프로미스 all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이 all은 뭐냐면 얘들이 다 실행되면 할 거예요. 대신에 얘들은 뭐죠? 병렬일까요? 직렬일까요? 병렬이에요. 각각의 프로세스가 돌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럼 얘가 먼저 끝났어요. 그럼 얘 결과 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게 끝났어요. 얘 결과 주겠죠. 걔가 이쪽으로 한 번에 오는 거예요. 그럼 뭘까? 어레이겠죠. 여기 있는 개수만큼 결과는 어떻게 돼? 어레이로 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놈은 얘가 될 거고, 두 번째 놈은 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트랜지션은 요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트랜지션 보장 안 돼요. 지금 오토커밋 상태예요. DB의 커넥션 형태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유저2. 자, 그래가지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에 then 해가지고 끝에 여기 딱 한 거죠. 그 다음에 캐치 하나 달아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때는, 좀 길게 쓸 때는 이렇게 띄워서, 한 줄씩 띄워서 쓰는 게 좋아요. 캐치 ER. 자, 여기다가 7점 이렇게 해서 약간 안 죽었네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놈, 두 번째 놈, 엔드 오브 풀까지 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엔드 오브 den이 항상 먼저 시켰어요. 자, 엔드 오브 den이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얘가 찍혔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캐치를 안 타서 그런데 두 번째 걸 캐치 에러를 내볼까? 아, 에러 바로 타버렸네요. 그죠? 그리고 프로세서 여기서도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하려면 풀점 엔드. 에러 났을 때도 끝내줘라.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죠. 여기서도 엔드, 여기서도 엔드. 자, 그렇게 됐고, 우리가 이렇게 해놨을 때 한번 해봅시다. 이놈이 둘 다 지금 두 번째 게 에러가 났으니까 첫 번째 놈은 어떻게 돼요? 실행이 됐었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select user 1이랑 user 2, user 1, user 2를 지금 우리가 업데이트 치고 있는데, 요거에
라스트 로그인만 한번 볼게요. UID에 라스트 로그인. 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는 15시 14분이고 하나는 13분이죠. 트랜지션 보장이 안 된 거죠. 얘는 성공했지만 얘는 실패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됐고 얘는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하나의 트랜잭션을 묶여야 되잖아. 자, 트랜잭션 아까 우리가 MySQL 테스트 했을 때는 이렇게 바깥쪽에 쌌어야 됐어요. 근데 이 짓 안 하고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뒤에 거는 다시 주석 처리할게요. 처리하고, 자, 우리가 이제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만 갖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결과는 어레이로 올 거니까 어레이 랭스만큼 제가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자, 컨에 커넥션을 받았죠. 지금 커넥션, 얘가 생성되면 일로 넘어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대나하고 같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커넥션 받은 놈에 비긴 트랜잭션을 건 거야. 강제로. 그런 다음에 이제 비긴 트랜잭션 할 때 난 에러예요. 요 에러는. 다른 에러가 아니야. 비긴 트랜잭션도 에러가 날 수가 있죠. DB니까. DB에다가 비긴 이거 실행하는 거니까 그때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미스 올 똑같아요. 밑에 쓴 거랑 똑같아. 자, 풀엔드 해줬어요. 대신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롤백을 해줘야 되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 커밋을 해줘야 되고 반드시.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아무것도 못 찍었어요. 지금 아예 결과가 오지를 못했죠. 하지만 얘는 실행됐을 거예요. 아까 같이. 요번에는 어떻게 됐나 봅시다. 네, 똑같죠. 성공 한번 시켜보고 우리가 비교 한번 해볼게요. 성공 한번 시켜보고 했더니 15시 16분 51초예요. 자, 에러를 내보면 둘 다 바뀌면 안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찍었더니 16분 51초 그대로 되는 거죠. 자, 트랜잭션 처리하기도 어때요? 훨씬 간결하고 쉽죠. 그래서 우리가 모듈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요 프로미스 요 부분 말고는 지금 특별한 게 없잖아요. 매번 이렇게 쓰려 그러면 요것도 번거로운 거야. 이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펑션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펑션 뭐 execute query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얘는 펑션을 받을 거야. fn을 받을 건데요. 트랜잭션까지 같이 처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처리하면 자, 여기까지죠. 비긴 트랜잭션. 자, 프로미스 닫는 거. 자, 여기는 프로미스 유징 엔드고 커넥션 엔드예요. 요 사이에서 뭘 실행하면 돼? 요 fn을 실행하면 되는 거죠. fn에 컨 줘가지고. 맞네? 그럼 내가 이렇게 처리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안 부르고 만약에 execute 해가지고 제가 펑션을 받으니까 펑션은 뭘 받죠? 커넥션을 받죠.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얘가 이거 풀에서 커넥션 가져와 가지고 트랜잭션까지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나한테 주는 거야.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execute 요 함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리턴 값을 바로 받는 건데 SQL은 안 받고 여기다가 fn만 주면 되는 거죠. 함수만. 그래서 요 함수 자리에 요만큼이 날라간 거야. 요 자리에. 그리고 풀 맺고 트랜지션 시작한 다음에 나한테 주는 거죠.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 요 프로미스만 처리하면 되겠죠. all만. all은 내가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자, 그래서 지금 커넥션 받았고요. 커넥션 받았으니까 내가 커넥션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런 다음에 쿼리 어싱크 똑같죠. 지금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은데 소스가 좀 간결하죠. 이걸 한번 실행해 봅시다. 이것도 에러 나겠네요. 이제 쿼리 원위치 해놓을게요. 정상적으로. 했더니 정상 실행됐어요. 자, 이렇게 썼던 거를 프로미스 유징이랑 트랜잭션을 내가 매번 쓰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execute라고 하나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것도 모듈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다 필요 없어졌고. 이렇게 테스트를 한 다음에 모듈을 빼시면 돼. 요거를. 요걸 빼는데,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라고 만들까? MyDB라고 하나 만들어 봅시다. MyDB. 그러면은 바깥에서 MyDB를 require 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죠. 편하게 쓸 거예요. 그래서 얘는 module export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바로 그냥 펑션을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거예요. 펑션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럼 이 함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듈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 mydb라는 걸 바깥에서 어떻게 쓰면 돼요? require 하는데 뭐 const mydb require 뭐 mydb 이렇게 해서 갖고 왔죠. 그런 다음에 mydb 에다가 execute라는 걸 쓸 필요가 없어. 여기다 바로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mydb 자체가 뭐가 돼? 펑션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만 쓸 게 아니라서 자, 펑션을 익스포트 하는 거는 아시겠죠? 펑션 자체를 익스포트 하는 거예요. 자, 제이슨으로 우리가 하나 할 건데 자, 여기는 이걸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까? execute tx 이거 트랜잭션 붙여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냥 execute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execute는 얘는 제이슨 형태니까 콤마를 찍어줘야 되고요.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없는 거죠. 셀렉트 같은 거 할 때는 굳이 트랜잭션 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트랜잭션을 걸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고. execute랑 execute tx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모듈 익스포트 했고요. 얘는 이제 프로미스 쓰니까 블루버드 require 해야 되죠. 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아까 MySQL 테스트 2에서는 이거 다 없애고요. 이건 남겨놓게요. 커밋을 해야 되니까. 자, 풀도 풀이 있어야 되네. 풀이 있어야 되죠. 풀은 지금 나하고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하나만 찍으면 되죠. 그런 다음에 얘도 필요 없고 풀. 풀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풀은 어디서 만들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웹서버에서 쓴다고 했을 때 그 index.js에서 우리가 쓴다고 한다면 얘가 지금 실행되죠. 실행될 때 한 번만 만들어지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개수로 싱글톤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테스트에 뭐 여기다가 db 테스트에 유저라고 한 다음에 유저 값을 가지고 한번 읽어 볼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떠 있어? 이거는 일단 없애버릴게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서 풀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정정할게요. 이거 분량 제가 따로 쓴다 그랬죠? 이렇게 하고 test.json 하나랑 이거는 어차피 지울 거니까 const 갖고 옵시다. 풀 갖고 와서 풀을 여기서 만들 거고요. 이 풀을 가지고 한 번만 new 할 거야. 그럼 여기서 new를 해가지고
const 풀은 new 풀. 자, 이거는 웹서버가 실행될 때 한 번만 실행되겠죠. 웹서버 이 index.js는 두 번 실행되는 게 아니니까 한 번만 떠서 얘들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을 가지고 실제로 요 모듈에다가 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뭘 줘야 돼? 풀이 필요하니까 풀을 항상 주는 거야. 클래스로 만듭시다. 왜냐면 우리가 이것도 쓸 수 있고 이것도 쓸 수 있잖아. 그래서 클래스로 만들고 컨스트럭터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서 풀을 받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니까 점 있으면 안 되고요. 자, 이것도 풀도 그럼 디스점 풀이 되겠죠. 내가 여기다가 디스점 풀은 풀. 자, 지금 좀 따라오겠나요? 제가 이렇게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막 진행하고 있는데 따라오는 여러분도 좀 이상한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이상한 거지만. 자, 어쨌든 자, 되는 때까지 해봅시다. 여러분들 안 되는 부분은 추가 설명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new 해가지고 이 mydb라는 걸 new 한 다음에 얘를 마구 실행시키면 되는 거죠. 마구 실행시키면 되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유저를 하나 받아다가 uid는 유저는 파란 시점 유저 이 값이겠죠. 그럼 이 유저를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읽으려면 요걸 실행시킬 건데 mydb 참 넣어야 되겠네요. 풀이랑 mydb. 자, 내가 만든 모듈은 등록되기 노드 모듈스에 등록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걸 써주는 거예요. 얘들은 어디다가 전역으로 지금 박혀 있는 거죠. 어디에? 노드 모듈스랑 패키지.json에. 근데 나는 패키지.json에 안 들어가 있잖아, 이런 애들은. 그래서 이 점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경로를 정확하게.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mydb 하나 만들고요. mydb new mydb. 여기다 뭘 줘야 된다고요? 풀을 주고 mydb.execute select니까 그냥 tx 안 걸고 바로 걸어볼게요. 여기다가 얘는 뭘 준다고? 커넥션을 준다고. 이렇게 한 다음에 con.query 하면 되죠. query 해가지고 select from user here uid는 이렇게 해가지고 인자값 줘야 되죠. 여기다가 유저 주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받은 거 URL에 user1 했으면 user1이 될 거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뭐 then 써도 되고 여기다가 펑션으로 errt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그풀 결제가 생성되기 전에 그 mydb를 리커리어 해도 되나요? 얘가 생성되기 전에 위에서 요거? 네. 아, 요거는 그냥 선언만 하는 거예요. 선언만 한 거고 생성은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 했죠. 예. 그러니까 생성할 때 실제로 풀이 필요한 거니까 요때 다 생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결과값을 바로 리절트에다가 내보내 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 결과가 제이슨으로 올 거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인덱스를 한번 띄워볼게요. 노드 인덱스 이렇게 해도 되고 노드 점 해도 돼요. 점이 뭐냐면 메인이라고 우리가 걸어놓은 거 그거예요. 자, mydb unexpected 이 선언할 필요 없죠. 우리가 렛이나 이런 거 써야죠. 지금 우리가 자바 하다가 넘어와서 이렇게 떴어요. 그런 다음에 db 테스트라고 해서 user1, user2를 주면 되겠죠. 테스트가 아니고 db 테스트에 user1 mydb is not constructor constructor 맞는데? export 모듈로 인식이 안 됐네요. 했더니 김일수가 나왔어요. 이 했더니 김이수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이제 MySQL 쓰는 거 우리가 해봤고, 자, 아까 같이 막 복잡하게 쓰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하나 만드는 게 편하죠. 이렇게 만들면 내가 다 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설문 시스템에 API들을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 갈 거예요. 여기다가. 됐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걸 이용해서 이제 뷰, 이제 클라이언트 단, 우리 서버 단은 끝났고 클라이언트 단 시작을 해볼게요. 고생했어요.